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장하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편파 방송을 하는 소대수 캐스터라고 하고요. 우선은 김범수 선수가 기아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기분이 어떠냐고 우리 하나 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김범수 선수가 기아에 가게 된 걸 봤을 때. 사실 금액은 적당한 것 같다? 금액은 뭐 그 정도면은 뭐 그냥 무난한 것 같다. 근데 사실 기아 팬들의 이제 첫 번째 반응은 누가 오는지보다 그냥 좀 기분이 나빠. 프런트에 대해서. 누가 오는지에 대해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범수 선수에 대한 생각은 이제 좀 걱정 반? 뭐 약간의 그래도 뭐 긍정적인 뭐 생각들? 그래도 25시즌에만 잘한 건가? 라는 약간의 이제 의문점이 있기는. 그래도 뭐 잘해주길 바란다. 요 정도가 거의 정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하나 팬들이 김범수 선수가 간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 댓글들이 많은 것 같다, 유튜브 내에서는. 근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쉬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불펜 투수는 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했고, 삼성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없어지고 뭐 이제 내부의 단연 계약으로 이제 선수들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이제 경쟁 팀들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김범수 선수가 한화에 좀 좋은 가격에 옵션도 좀 이렇게 넣어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사실 놓고 있었는데, 막판에 기아 얘기가 나오고 이적을 해서 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근데 이제 한승혁 선수도 나갔고 김범수 선수도 나갔고 이제 필승조를 담당하던 선수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남은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김범수 선수 기아 가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범수 선수가 이제 등급이 B등급이겠죠. B등급이라서 이제 기아에서는 25인 선수로 묶을 수 있고, 그 외의 선수에서 이제 한화 이글스가 이제 선수를 픽한다고 해야 되나?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25인을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화 이글스 팬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외야수, 중견수 후보가 있으면 좀 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것도 없으면 뭐 내야의 유틸 자원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 얘기를 하겠지만 내야 유틸은 한화 이글스 쪽에서 글쎄 굳이 한화도 이제 내야가 되게 넘쳐가거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가장 좀 저는 생각이 되는 게 투수 쪽에서 괜찮은 선수가 있으면 투수를 픽하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인데 우선 25인을 좀 소데스 캐스터한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 선수는 실제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뽑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KBO 홈페이지에 김범수 선수가 FA 계약을 기아와 맺었다, 이 공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뜨고 나서 3일 이내로 기아 타이거즈는 25인 보호 선수 명단을 작성을 해서 한화 이글스에게 제출합니다. 한화 이글스가 받고 나서 3일 이내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 꾸러기 장. 저는 소재학 씨입니다. 소재학. 약간 한화 팬들은 꾸러기 형이 또 생각하지도 못하게 꼬아서 뭔가 내야를 뽑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나도 그 생각은 해. 꾸러기 형의 그거를 뭐 모르겠다, 또 꾸러기 형이 꾸러기 역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 25인 보호 선수 명단을 제가 한번 심지학 단장을 대신해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수 코어부터 빠르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수. 김태형 선수 좋지. 10명까지는 여기는 완전 확실시야. 이 10명은. 이 10명은 여러분들 무조건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명은 우선 여기까지만 쓰고 또 좀 핵심 자원들만 빠르게 먼저 묶을게요. 여기 10명은 저희 입장에서도 좀 양심 없다고 생각되죠? 아니 예. 다음 포수는 2명. 여기도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풀려요. 이견이 없죠? 네. 예. 우선 여기까지만 묶을게요. 여기까지만. 외야 4명? 우선은. 네. 아, 외야가 기보령부터 묶으려고.
빠르게 묶었습니다. 예. 못 데려가게. 예. 박정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정우 묶는다? 제가 이제 이게 하나의 영상, 이 컨텐츠의 하나의 포인트인데, 박정우를 왜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단 구성에서 외야 주전 중견수는 김호령 선수고 2옵션이에요. 박정우 선수가. 김호령 선수가 잠깐 부재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아 선수단 전체를 통틀어서 중견수로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이 박정우예요. 나는 그래서 박정우 선수가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아, 이거는 한화 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얘기가 그러니까, 들려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박정우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 이제 구조상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뭐 엄청난 뭐 더 이상한 뭐 개인사가 있지 않는 이상 진짜 막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박정우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중견수 3옵션이 박재현 선수인데 근데 이제 중견수고 입단할 때는 이제 툴가이라고 얘기가 들려왔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려요. 2군에선 근데 루키치고 꽤 잘 쳤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직 1군에서는 수비나 뭐 타격이나 이러면은 좀 한참 가다듬어야 되고, 근데 저는 굉장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박재현 선수가 좋다고 하는데도 기아에서 외야를 박재현 선수까지 묶는다면 기아도 외야가 진짜 많이 없다는 거네. 기아가 외야는 뎁스도 그렇고 한화가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중견 부분만 기아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2명을 중견수로. 왜냐하면 박정우 선수도 1군 경기 바로 투입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맞아요. 리그 자체 중견수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생각보다 뎁스가 별로 없어요. 한화가 더 좋다니까요. 특히나 또 코너 쪽을 볼 수 있는 자원은 한화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야 외야는 그렇게까지 한화 입장에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포수까지도. 우선은 제가 이렇게 뽑은 게 딱 20명이거든요. 이제 5인을 더 묶어야겠네. 여기가 이제 20명 확정. 22는 여기 확정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기아가 이 툴이 비슷한 3명의 선수가 있어요. 이 3명의 선수는 다 비슷한 툴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정현창 선수는 가장 어려. 그리고 조금 더 있어, 박민 선수가. 근데 수비는 짱짱해. 박민 선수가 수비가 좋지. 수비 짱짱해. 김규성 선수는 우선 이제 내야 어디에나 갖다 놓으면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 멀티군요. 그래서 요 선수들이 비슷한 롤인데 요 선수들을 셋 다 묶느냐 투수 쪽에 더 묶느냐네. 그거 딱 하나 포인트예요. 그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가능할 거냐. 것 같아. 그래서 셋 다 풀면은 어차피 3명이 다 나가는 거 아니니까 셋 다 풀어버리자. 아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아직 제가 5명을 안 집어넣었어요. 다 넣진 않았어요. 저는 묶어야 될 순번은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정현창, 박민, 김규성. 그래서 만약에 셋 다 푸는 건 그건 조금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현창 선수를 저는 묶습니다. 가장 가치가 오히려 저는 높다고 생각해. 박민은 아직은 방망이에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선 픽이 안 나올 거라고 좀 봐. 왜냐면 아까 전에 박민, 김규성 선수를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 팬들이랑. 그래서 이도현 선수랑 황영묵 선수랑 비교했을 때 이 선수들을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이도윤, 황영묵 선수는 이제 수비 쪽이 왼쪽보다, 그러니까 유격수 3루수 쪽보다는 2루에 더 특화된 선수고 맞추는 재주는 더 있잖아. 근데 이 두 선수는 수비 쪽에 더 특화된 선수들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다. 조금 더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이도윤 선수와 박민 선수는 비교하면 저는 엇비슷하다고 봐요. 엇비슷. 박민 선수는 경험은 조금 이도윤 선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성 면에서는 지난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한화, 내야, 멀티 자원 많음. 요거 이제 고려 사항. 중견 제외 그닥 한화가 더 좋음. 왜냐하면 이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요 정도 멤버거든요. 팬들은 이창진 선수 얘기도 조금은 거론하긴 하더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창진 선수가 더 이상 이제 중견수로서 기아가 사용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연차가 된 선수예요. 은근히. 대부분 기아 팬들은 김석환 선수까지는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석환 선수는. 약간 여기 좀 대기 태우겠습니다. 대기. 김석환 선수 냉장고 체형입니다. 왼손. 약간 큰 거 때릴 수 있는 좌타. 냉장고의 좌타? 약간 좀 이제 매력적이죠.
아니 저희가 매력적이다고 보다는 아니죠. 감독님이 보시기에 네, 매력적이죠. 감독님이 예. 보시기에 이제 참을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네 이거. 근데 냉장고 하나를 갖기는 했어. 정확한 냉장고 하나. 이제 비싼 냉장고 하나 사왔단 말이지. 왼쪽 문짝을. 근데 이제 이상형이 우선은 있다. 권강민 상위 호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김석환이 권광민 선수보다는 저는 1군에서 보여준 게 조금 더 있다고 봐. 그 다음에 이제 투수 쪽만 한번 묶어보면은 투수 쪽을 저는 한 3명을 더 묶을 예정이거든요. 최소한. 변우혁 선수 안 묶어요? 안 묶습니다. 안 묶어요? 네. 여기에 이제 김기훈 그리고 이호민 선수까지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 2명은 거의 들어온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저는 우선 12명은 만들어 놓습니다. 이호민 선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지. 이 라인이 가장 이 4명의 라인이 지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양수호, 이도현, 김시훈, 한재승 선수. 그리고 이 중에 1명 정도는 역시 묶일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방향을 달리하면 정현창도 풀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 근데 나는 정현창은 오히려 픽할 수도 있다고 봐. 하나가. 매우 어린 선수니까. 이제 2년 차인 선수기 때문에. 박민까지도 픽하면 픽할 수도 있다고는 봐. 제가 25인을 묶어봤습니다. 투수를 13명 묶었습니다. 다음은 포수 2명. 이렇게 묶었습니다. 어디까지 묶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묶었어요. 그럼 여기는 가로 쳐줘야지. 여기까지 양수호 선수까지 묶었습니다. 포수 2명 묶었고요. 내야를 고민 끝에 5명만 묶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야는 5명을 묶었습니다. 김호령 선수부터 김석환 선수까지 25명 보호 선수 명단입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있다면 뭐 박민을 묶고 양수호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 정도의 가능성 요 정도. 하나이글스가 투수를 좋아하는 선택은 기본적으로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를 좋아해.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선수. 이 양수호 선수가 공이 좀 괜찮아. 몇 년생인가요? 양수호 선수가 2006년생 대전 출신입니다. 공주고등학교 출신의 25년도 4라운드 그리고 이번 캠프의 멤버입니다. 캠프 멤버. 네. 공은 빠릅니다. 그리고 폼이 독특하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야. 우투수고. 약간 이제 굉장히 독특해. 그 장점이 있고 이도현 선수도 지금 많이 언급은 안 되는데 이도현 선수도 가능해요. 요 선수도 좀 전도 유망한 선수고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팬들은 김시훈 선수까지 좀 얘기를 하네. 김시훈 선수는 그렇게까지 저는 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김시훈 선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데뷔에서는 굉장히 빠른 공을 던져서 1군에 바로 통했었는데 지금은 NC에서부터 구속이 낮아진 상태예요. 변화구는 엄청 좋아요. 근데 구속이 회복이 된다? 뭐 선발로 써도 되고 불펜으로 써도 되고 되게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마 이런 25인 픽에서는 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선발로서 이제 퓨처스에서 이제 기회도 줘봤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사실은 픽할 가능성이 저는 역시 있다고 봐. 양수호, 이도현. 그러니까 대개는 25인 픽에서는 어린 선수들 또 원석에 가까운 선수들을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런 픽들이 오히려 괜찮지. 불펜 픽으로는 양수호, 선발 자원으로 길게 보면은 이도현. 김시훈, 한재승은 직전감에 가까운 선수들인데 한재승 선수는 공이 빨라. 김범수 선수가 왼손 투수니까. 유지성 선수도 거칠긴 하지만 매력적인 자원 중 하나예요. 어린가요? 어리죠, 유지성 선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투수를 뽑을 거면 즉시 전력감으로 뽑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린 선수를 좀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유망주 쪽으로 조금 더 미래자원감으로 뽑자면 요 3명의 선수가 사실 그래도 기아가 이렇게 쭉 지켜보는 선수들이거든요. 유지성 선수가 좀 거칠어 아직은 거친 감이 있는데 요 선수가 약간 이제 곽도규 선수 같은 냄새가 나. 곽도규 터지기 전에 그런 느낌이 있어 느낌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아가 불펜 고민이 진짜 많은 팀이었는데 이 선수들이 직전감이고 바로 1군에서 막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으면 안 올라왔을까? 정답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내야. 이제 내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박민, 김규선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황대인, 변우혁 여기 얘기도 이제 많이 하죠. 왜냐면 익숙하니까 이제 황대인 선수도 익숙하고 이제 변우혁 선수는 이제 한화에 있다가 간 선수니까. 근데 모르겠어. 내야를 또 뽑으려고 할까? 그나마 멀티는 이도현 선수 외에 한 명을 더 갖고 싶어 할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정은원이 너무 외야로 많아, 갈지 진짜. 내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야는 저는 솔직히 맞아요. 심지어 그러다가 한지훈도 이제 포변에서 내야로 들어갔어요. 1루. 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내야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는 이제 팬들은 이제 요 박민 선수가 멀티로서 아주 좋은 선수고 이창진 선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창진 선수는 이제 중견수는 X라고 보는 뭐 입장이고 X까지는 아닌데 근래에는 25시즌 기준으로는 부상 허리 쪽 항상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근육 이슈도 좀 종종 터져서 좀 괜찮으려고 하면은 1군에 빠지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가 이창진을 긁어볼 근데 91년생이야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게 옛날 이창진을 생각하고 있네 우리가.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그 좀 픽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창진 선수는. 아 한화의 사정이 이렇고 기아의 사정이 이렇구나를 쭉 이해하시다 보면 결국 결론은 여기로 모이게 된다. 뭐 투수 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무조건 투수라는 건 아니고 무조건은 아니에요. 세상에 무조건은 없으니까. 무조건 아까 외야에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정혜원 선수가 26시즌 1군에 좀 나왔거든요. 근데 1군의 성적은 아직 뭐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2군에서는 3, 4, 5를 찍었어요. 황폐화된 외야 기아 선수단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여겨 파워히터 스타일. 우타 파워도 못 참는데. 우타 파워, 좌타 파워 이거 냉장고 못 참는데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최종 보상 선수 후보에 아주 근접해 있는 선수는 가장 이제 투수 쪽이 유력해 보이고 양수호, 이도현, 유지성 어리고 빠른 볼을 던질 줄 알고 뭐 특이 폼이 있고 왼손 투수고 해서 넣었고요. 내야는 내가 멀티 백업 자원이 3명 정도이기 때문에 다 묵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한화도 뭐 내야 멀티 자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데려가서 뭐 트레이드 자원으로 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박민 선수 왜냐면 가장 매력적인 선수야. 나이도 적당하고 경험치도 적당하고 또 외야에는 아직 1군에서 보여준 바는 매우 적지만 또 퓨처스에서 3, 4, 5 찍어본 정혜원 선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정혜원 선수는 조금 또 관심이 가지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형님들과 또 숲 형님들 만나서 너무나 즐거웠고 또 하나 이글스 또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뭐 노시환 선수 단연 계약도 뭐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봉도 나왔고 문현배 선수 굉장히 또 연봉 상승이 좋더라고. 그리고 캠프 명단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컨텐츠를 계속해서 그거를 다 만들지 따라갈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유바.